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2015년 11월 15일 일요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또 박남규 위원,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암말 대상진이 하나 더 남아있죠. 예.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고, 이게 뭐 왕의 귀환입니까? 핀지 블레이드? 좀 봐야죠. 한번 저도 그 경주 한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3경주, 9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김태균 2경주, 8경주, 저는 4경주와 7경주와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1경주부터 보시죠. 국산 육군의 1200인데요. 1경주는 7번에 금캐라하고 4번에 용총 두 마리가 좀 강하게 좀 잡혀 있는데요. 뭐 두 마리 뭐 끝나도 한 번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은? 예, 뭐 결론은 뭐 저는 4번, 7번 대기 가능성이 높다 보여져요. 이 금캐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기를 보면서 요거 다음에 나오면 제가 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용총이 초반에 선행 페이스를 너무 빨리 무리하게 끌고 갔었죠. 그리고 고저스 드림이랑 약간 경합을 하다 보니까 고디에 따라가는 금캐라가 정말 거저 주워먹은 이착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현성이 이번 경주는 뭐 너무 약해요. 용총이 선행 가고 금캐라가 붙으면서 그냥 게임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쌍승식은 전 3번 용총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일단 기본 능력 금캐라보다는 센마필이 용총입니다. 따라서 4번, 7번의 쌍승식 마건도 좀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캐라 지나면 2차노가 정말 독사같이 탔네요. 예, 정말. 예, 3코너까지는 같이 싸우다가 안 되겠다니까 들어 빠졌다가 그 순간 다른 말들 이미 그렇지. 오버페이스를 해버리고 네. 마지막에 쑥 하나 이제 그랬다 하는데 기가 막히게 타네 이찬호가 참 잘 타긴 잘 타네요 이찬호가. 김태형 기자. 일단 액면상 4번마 용총의 선행, 7번마 금캐라의 선입 두 마필이 나와보긴 한데 복병마는 두 마필이 있습니다. 1번마 김우아 런치 직전 경주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인기 2위까지 팔려놓고 선행 가서 덜미가 잡혔는데 실전 걸음 자체는 완전히 섰습니다. 막판에 섰는데 일단 골마겸 증세가 지금 조금 좋아지면서 마필 컨디션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회복된 내용이 실전에서 얼마나 나올지 여기 좀 변수인데 일단 안쪽에서 복병의 가치는 있다 보여주고 또 한 마필 복병은 저는 10분만 수입 트로피를 봅니다. 지금 나온 금캐라 용총과 같이 찌었는데 원래 정형기수가 전담 조교를 시켰습니다. 나름 준비를 잘했는데 정형기수가 체구가 크기 때문에 51을 못합니다. 근데 끝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살을 빼고 타는 만큼 그만큼 의지는 좀 강하다. 어차피 변화가 있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수입 트로피가 나름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kg까지 체중이 빠진다면 이게 당일날 이거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탈까요? 그게 변수인데 체중 빼느라 힘 빠져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노릴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은 10번이 아닌가요? 이야, 이 참. 체격이 상당히 커요, 정형기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 큰 체중이 51kg까지는 이거는 완전히 참 당연히 또 기수 뭐 바뀌게 가지 않겠죠. 그건 모르죠. 바뀌지 않겠죠.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좀 독사죠. 어쨌든 계승은 하겠죠. 어쨌든 뭐큰 변수 없을 것 같아요. 이 4번, 7번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복병은 1번, 10번 이 안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경주 김태훈 기자가 노리는 경기네요. 오늘 10번째 출전이고요. 국산 육군의 1200. 이게 지금 7번의 행운놀이 중심으로 8번의 비키라이가 인기권을 지금 랭크되어 있는데, 그리고 12번의 모닝비비도 좀 팔리고 있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충만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일단 뭐 행운들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최대의 경기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그만큼의 걸음 가지고 이번 경기 입장을 해야 되냐 못하냐로 싸움이기 때문에 뭐 충만 없는 레이스고 저는 10번마 골드마인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 1200에 나왔는데 주행검사 때 뭐
엄청난 늑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골드마인은 스피드가 좀 나오는 그런 혈통이에요. 따라서 실전을 통해서는 빠르게 선입견에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는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골드마인을 가장 재밌게 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이죠. 세 번째 이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허상의 인기마도 한 마필 보이고 숨겨진 마필도 꽤 있는 그런 경주인데 경주 전개 그리고 마필 컨디션, 의지 모든 게 확인된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 자체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노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행운놀이도 지난번에 좀 다 아닙니까? 다죠. 정말 최선 레이스였어요. 피키라이도 뭐 착착은 너무 좀 벌어져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인기 말들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김태형 기자가 한번 좋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는 승부 이경주 기대를 주시면서 자 상경주 박남기 위원의 추천인데 혼합사고는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7번에 이제 광복 70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이번에 인디러너 뭐 6번에 사춘왕 이런 거 좀 잡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7번마 광복 70은 인정하겠습니다. 데뷔전 때 1300m에 바로 출전을 해서 막판까지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보였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매직탑이라는 마필도 능력이 괜찮은 마필 3차가 됐던 레디칸도 능력이 괜찮은 마필인데 그런 마필들과 싸우면서 막판에 근성 싸움으로 이겼다. 전 7번마 광복 70은 능력상 축으로 인정하겠고요. 후차권에서는 2번마 인디러마가 최근 상승세 걸음이라서 좀 낮긴 한데 직전 경주 1400 간신히 버틴 걸음이라서 솔직히 확실한 믿음은 가지 않고요. 4번마 사천왕 정도가 그나마 안쪽에서 좀 더 상승세니까 낫지 않겠느냐. 전 7번은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6번마 사천왕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복 70 레이스에서 이제 뭐 3위권 4 이렇게 했던 뭐 레디칸 샴도 다 들어왔죠. 예, 편성이 상당히 센 편성이었어요. 그런 말 이기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에 근성으로 같이 붙어가지고 지지 않는 거 같아서는 상당히 센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기는 저도 뭐 7번 광복 70 인정하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밖에 팔리고 있는 인디러나 사천왕 이런 마필들은 정말 못 믿는 그런 마필들이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보편 뭐 두 마필 노립니다. 이번 경기는 뭐 광복 70이 있는 그런 축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보편 두 마필 뭐 때리고 받치기로 충분히 정말 짭짤한 배당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전력이 노출이 돼서 인기바로 팔리는 다 보여준 마필들보다는 뭐 이번 경주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레이스예요. 따라서 복분마 두 마필을 때리고 받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인디라노도 이제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6번에 사천한도 이제 10전을 거치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1402등 한번 한전 했는데 뭐 그게 다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림보다 앞으로 좀 보여줄 그림이 있는 마필 오히려 또 그런 말들 배당이 좋아요. 박남기의 추천 기대해 주시면서 자 4경기는 신승훈이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분의 1000m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좋아요. 앞선에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게임이고 또 그 변수를 노리고 들어간다면 의외로 배당 승부도 가능하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액면은 11번에 퍼펙트 빅시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여기 뭐 6번에 브라이언, 뭐 7번에 재미가속, 9번에 닥터와이가 잡혀 있는데 나머지 또 뭐 1번, 2번, 5번 이런 말로도 선두권에 가셔야 된다면 그야말로 뭐 난타전 같아요. 그렇죠, 난타전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개적으로는 이제 퍼펙트 빅시가 조금 낮긴 해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퍼펙트 빅시가 낮은데 저 기복을 보이는 게 좀 한 가지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퍼펙트 빅시가 가장 낫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복병은 이번만 실버 그리켓이라 봅니다. 뭐 이번 경주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워낙 발바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의권에서 천마 타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저는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동안 뭐 데뷔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고물하기간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또 경주거리가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뭐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천마 타라면 실버 그레이켓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꽤 있고 좀 앞선이 지저분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저도 안쪽에서 약간의 어부지리성 선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재밌다 보여지는데 저는 1번만 미라클 요풍이 그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능력 자체는 센 마필은 아닙니다.
항상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외곽 쪽에서 좀 싸워서 무너져 준다면은 안쪽에서 어영부영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만 미라클 돌풍 터진다면은 1번만 미라클 돌풍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도 문생이는 좀 원래 이게 그 퍼펙트비 선행권 정해도 그렇죠. 가능했던 그런 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선 좀 과연 무리하게 선행권 싸움에 가서야 하겠느냐, 뭐 저는 또 그러지 않을 공산이 컸다고 말씀드리겠고, 어떤 지금 이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뭐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에는 바로 그 기가 막힌 전개로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 마피를 중심한다면 이거는 뭐 딱 주력 한 방에 중배당 승부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4경주 단방으로 들어가는 신승훈의 승부 경주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5경주 제주 산세미 구원경주 국산 3번의 1000m인데요. 자 이게 지금 3번의 빅7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3번의 빅7과 1번의 퍼펙트 언론 이 두 마리가 좀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뭐 저는 뭐 만만치 않은 레이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접종 경주보다는 저는 터진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조건은 뭐 빅7의 선행, 또 퍼펙트 클론의 일반 게이트 2점 선입권 그렇게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또 허스트 캠퍼라는 바빠른 마필도 있고 뭐 레드비까지 이게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그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페이스가 정말 빠르게 되면서 오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저는 6분마 더블 럭키가 1000m 이상은 정말 뭐 한 발을 쓰는 마필이죠.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 선행권에서 추입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6번마 더블 럭키가 가장 재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자 일단 이번 주 5경주 1000m 경주인데 저는 인기만 삭파된 경주로 봅니다. 1번 퍼펙트 클론, 3번 빅7, 4번 레드빅, 6번 더블럭키까지. 그 중에 배팅의 축은 1번마 퍼펙트 클론이 아니겠느냐. 1000m에서는 항상 강점을 지닌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 외곽을 돌면서도 나름 선전한 걸음이었고요.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없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전개 자체가 너무나 유리합니다. 베이팅은 무조건 1번 놓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34 세 마리의 선행 충돌이 벌어진다면은 또 이러지 이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2번만 돌진 같은 것도 어부질이 추입이 가능하다고 봐요. 좀 1000m 단거리 추입이기 때문에. 얘도 원클킷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리가 줄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페이스가 빨리 오버가 되면 정말 바닥에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 날라와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마필들이 이렇게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강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약간 편성해서 쉽게 선을 가서 좀 그 스타트 능력 가지고 이제 입상을 해고 왔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변수가 많은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뭐 액면은 1번, 3번, 4번 뭐 중심으로 이제 팔리는 구도가 되겠는데 전개는 선입권 전개할 수 있는 6번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주리 추입은 2번의 돌진 내지는 또 9번의 무쇠 이런 말도 편성상 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브질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좀 공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국산 5군의 1700 현대킴이고 이번 이제 6경주는 7번 금순위 금지 중심으로 배당 동안에요. 7번 중심으로 지금 11번의 스페셜 로드 힐이라든지 12번의 킹 어헤드 기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순위 검지는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도 또 뭐 1700이긴 합니다만 단독 산행이라는 메리트를 안고 있고 또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지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단독 선의 금순위 검지는 인정이 되고 후자권에서는 뭐 넓게 보면 9번, 11번, 12번 요새 마필이 비슷하게 팔릴 텐데 저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11번 스페셜 로드들이 가장 낫지 않나 보여져요. 지난번 경주도 공부해 가지고 나와서 아쉽게 3차에 머물긴 했지만 편성이 굉장히 셌던 편성이에요. 따라서 그런 조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출주 주기에 역시 1700이라면 저는 스페셜 로드 힐에 손을 들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저는 9번마 더 프라미스가 직전 경주 1700을 처음 뛰면서 약간 힘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중반에 걸음이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두 번째 뛰고 상태 여전히 좋고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9번마 더 프라미스가 가장 안정적인 충만을 보여주고요. 후차권 역시 7번마 금순위 검지가 편한 단독 선행입니다. 초반부터 무리 안 한 선을 간다면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저는 7번, 9번의 대끼리 맞건 인정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6.5kg의 부종인데 괜찮을까요? 금순이 검지요? 네.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금순이 검지는 거리상으로 보면 1700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부담은 되죠, 네, 그러니까. 있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 말들의 전력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또 뭐 거리 부담은 또 똑같이 안고 있는 상황이고 금순이 검지가 문신영 기수가 4코너까지 정말 거의 페이스를 엄청 느리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직선에서는 버틴다고 봐야죠, 금순이 검지는. 알겠습니다. 5번에 스트롱샤인도 이제 52kg 달고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 1700에서도 이 3복 레이스에서 마지막에 그림이 좋더라고 이것도 지금 싼 느낌인데 일단 핸디에 이제 불리한 점은 금순이 검지인데 그래도 전기는 제일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독땡이 찬스이기 때문에 상대마 중에서는 이제 9번의 더 프라미스 또 11번의 스페셜로드 이 두 마리는 또 좀 체크를 반드시 하실 것 같아요. 자, 7경주 제주 도의사회 대승항주 1,400으로 나오는 암말도 대상전이고 또 신소원이 또 승부 경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어떻게 뭐 시원하게 또 한방 내지는 또 삼복승 배당도 가능한 그런 경기를 미리 공지를 드리겠고 자 휴양마입니다. 12번의 퀸즈 블레이드 작년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고 있던 말이기도 합니다. 퀸즈 블레이드 중심으로 휴양마필입니다만 12번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고 뭐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뭐 3번의 북별신화 4번의 위너스 마린 또는 뭐 10번의 인디언 스타 뭐 골고루 좀 잡히는데 9번에 서울말 중에서는 9번의 매니머니가 좀 더 많은 인기를 좀 구하는 건 국민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뭐 퀸즈 블레이드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마필이죠. 다만 이제 근 1년 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왔냐 이게 관건이에요. 경주로 1,400이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마필은 따라서 당일의 컨디션 체크 필요하고 서울에서 나오는 9번 애니머니라는 마필도 역시 뭐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고 1,400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은 8번만 지봉사랑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동안 좀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니까 뭐 완벽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 조창호 기술가 기승했기 때문에 또 부담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로 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해볼 만한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서울말 중에서는 9번마 매니머니가 유일하게 변수가 될 수 있고 부산말 중에서는 3번 북벌신화 8번 지봉사랑 10번 인디언스타 12번 퀸즈 브레이드 이 정도인데 일단 안쪽에서는 12번마 퀸즈 브레이드가 공백기가 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고 상태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저는 42주간의 공백기는 절대 만만치 않다 보입니다. 많이 실전에 뛰면은 이런 오랜만에 뛰는 마필들은 분명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기만 하면은 12번마 퀸즈 브레이드보다는 다른 마필을 녹화하는 게 맞다 보여지는데 3번마 북벌신화가 그래도 최근 걸음상 가장 낫다 보기 때문에 저는 3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정관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시에 또 내보내가지고 또 동반 습관 이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만만치 않네요. 여러 대의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데 말들이 많이 있고 특히 뭐 지금 그 군책으로 본다면 가장 약한 말이 이제 8번의 지봉사랑인데 근데 능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림이 한번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그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마커 찾기 클럽기였어요. 그때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편성에서는 뭐 어떤 말을 붙여놔봐도 얘한테 안 될 것 같지 않냐 너 느낌 정도 아주 압도를 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좀 많이 좀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잠재력 쪽에서는 8번의 지봉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암말 대상견에서는 그래도 서울말 중에서는 매니머니 또 서승원 기수가 가장 그래도 그렇죠. 또 선전해주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년의 퀸즈 블레이드도 장기간의 휴양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가 되겠고 뭐 이런 그 출전 두수가 16마리라 그래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구멍수를 늘리는 승부는 저는 반대합니다. 16두 내지는 20마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는 기죽지 마시고 한 방 때릴 건 때리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력 한 방도 준비가 더 있고 그리고 삼복승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7경기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신승훈이가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회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 혼합 상군의 1800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느낌이네요. 이번 경주는 6번 디스턴드쿡 6번 중심으로 12번 마이티잼 또 13번의 커맨드컵가 잡히는데요. 디스턴드쿡이 이번에는 거의 뭐 지금 그 선행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제가 직전 경주도 그렇고 그 9월 달에도 조금 무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듀스인드급을 인정하고 갑니다. 일단 너무 편안한 단독 선행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잘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선행이라면 듀스인드급 인정하고 가고 후차권에서도 저는 13번 커맨더 코가 역시 이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지난번엔 부진했습니다만 13번 커맨더 코도 편성상으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이 번째 8경주는 기본적으로 숨겨진 걸음이 더 있는 능력마대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6번마 디스인드급이 능력 산수의 축은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뭐 축막감 아니고 후차권에서는 뭐 가져가 가야 되겠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1800m 거리 그리고 컨디션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이 1800m 거리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가져가는데 또 다른 복병 한 마필을 또 노립니다. 복대복 마권을 주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상당히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경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튜슨드컵이 지난번에 살짝 그쪽 약세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반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의 유리함은 그것을 좀 등이 없고 인기말로 좀 팔리는 것 같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김태형 기자는 6번보다는 마크의 중심은 다른 쪽에 있다. 그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배당을 아마 노리는 승부처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구경주 박남규의 추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혼합이 이번에 1000m에 있어요. 예. 요런 게 재밌더라고요. 변수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마필 자원을 찍을 때는 경주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변수를 통해 가지고 자원 지활용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또 좀 충분히 저는 뭐 괜찮은 발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 지활용이 아니라 지금 마사회에서 그 한국 경마 등급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록이 빨라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단거리를 쓰면은 1000m를 쓰면은 상위고 쓰면은 1000m 기록 빨라진다 가지고 지금 단거리 공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꼼수를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주거리를 줄이고 늘리고 그쵸. 해서 변수를 많이 만드는 것은 근데 팬들 늘어난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1000m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중장거리에서 좀 중량거리 유리한 말도 있고 단거리 유리한 말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단거리 경주가 너무 없었는데 요즘은 단거리 경주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뭐 어차피 근데 1000m 할 때나 2000m 할 때나 2300 할 때나 뭐 결승 통과로 두 마리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마가? 그죠? 어쨌든 그래도 좀 뭔가 좀 다양성이 좀 있다는 거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 부산은 원래 그런 게 좀 많아요, 사실. 근데 서울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뭐 부산은 지금도 그 상위권 단거리 경주가 많은데 서울은 별로 없었는데 저는 뭐 이런 건 정말 좋다고 봐요. 비록 마사야가 꼼수를 썼으나 그것이 팬들에게는 나쁠 게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뭐 제가 이런 얘기가 자, 구경주 혼합6위의 칩니다. 박남규의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액면 배당은 이번에 럭키라이트와 1번의 장선호랑이 또 6번의 OS 하답. 와, OS 하답이 이게 4군말인데 우승하고 지금 상군이 안 나고 점핑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상당히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재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게 그죠? 자, 일단 김태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6번마 OS 하답이 단독 선행이 유력합니다. 1000m에서는 군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2군의 벽은 절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1번마 장산호랑이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선입권에서도 직전 경주 끈기 있는 걸음 보여줬고 역시 음마필도 1000m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 2주 만에 출전 뭐 큰 문제 없다고 보여주고 게이트 2점을 봐서는 1번마 장산호랑이를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랑효의 승부경인데 역시 또 경주 거리를 노리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액면은 안쪽에 1번, 2번, 6번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뭐 무시는 못해요. 다 나름대로 상승세 마필이고 1000m에 잘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략은 가는데 문제는 이제 비인기 마필 중에서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1번, 2번, 6번을 상대해 줄 수 있는 마필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따라서 저는 뭐 컨디션 변화도 좀 뚜렷하고 또 1000m로 내려와서 빈기 마필인데 정말 배당의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기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숨어있는 복병 한도를 강히 노리고 가는 추정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액면은 1번, 2번, 6번인데 이것도 뭐 이제 이런 말로 기준에 1000m를 찍었던 말이고 또 그 뭐 다른 말 중에서는 이제 경주 거리 이상이 또 상당히 또 줄어든 거리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그 강한 승부를 볼 수 있는 말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액면 그대로의 승부보다는 그렇죠.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레이스다. 어쨌든 1번, 2번, 6번 뭐 가봐야 저배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배당 찬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랑효께서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사건의 천사를 핸디캡이고 이번 경주는 11번의 정상오름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7번에 이제 금수봉, 4번에 파워앤스피드 이렇게 좀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좀 변수가 좀 있는 레이스라고 봐요. 인기마들이 좀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나. 일단 인기마들 필 중에서는 그래도 11번 정상 오름이 상승세가 뚜렷하고 가장 나은 그런 마필인데 다른 마필들의 전력은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는 그 변수는 안쪽에 뭐 영실기암의 취임력이 먹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금수봉이나 천마성 두 마필이 이제 선행을 이끌어 나갈 텐데 제가 볼 때는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본다면 무너졌을 경우에는 대하나 마필은 역시 올라오는 끈기 있는 영실기암이 다가시 기술하면 한 발 더 써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카시가 타면 그러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기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만 접전 경주를 보겠습니다. 3번 천마성, 4번 파워앤스피드, 7번 금수봉, 12번 정상오름. 일단 뭐 최근 뛰었던 내용만 본다면은 11번만 정상오름이 좀 낮습니다. 문제는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점에서 100% 장담 못하고요. 저는 7번만 금수봉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 그리고 역시 거리도 늘었고 직전 경주 막판 걸음도 조금 무대긴 했지만 31조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이고 뭐 차세대 대표마까지도 말할 정도로 잠재력이 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만 금수봉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는 이제 5번, 7번이 나가고 11번에 정상오름이 따라 붙고 이게 또 10번에 성저한이도 비록 휴양망이긴 합니다만 또 등발이 있는 등발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되지 않겠냐 싶겠는데 하여튼 뭐 청마성은 참 그 그림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정말 최적인데 역시 착체를 못 좁히더라고요. 그게 여기 좀 다행이기 때문에 좀 세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그림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영실기암이 좀 숨어있는 고배당 복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